자, 놀랍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그런 인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저희 채널은 특별히 속보성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라 빨리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편집 없이 그렇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방금 전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2023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이란 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거주하는 그런 주거 형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공시가격 발표는 이번 공시가격 발표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발표를 통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대비 18.6% 하향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역대 최대폭의 하락입니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진 모르겠지만 뭐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할까요?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17%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공시가격을 18% 가까이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올리는 만큼 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공시가격은 2021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공시가 인하는 이 감소폭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과거에도 이게 아파트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공시가를 뭐 4%, 5% 이렇게 내린 적은 있습니다만 무려 18%, 거의 20% 가까이 내린 적은 역대 처음이라고 합니다. 공시가 제도가 도입된 게 2005년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단 한 번도 이렇게까지 많이 내린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정부가 공시가를 많이 내릴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졌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에다가 이 시세 반영률이라는 것도 낮추면서 이렇게 예상보다 많이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시세 대비 공시가를 얼마를 반영할 것이냐 이것이었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시세 반영률을 꾸준히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71.5%까지 시세 반영률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이걸 69%로 2.5%포인트 낮추면서 바로 공시가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집값이 떨어진 것보다 공시가를 더 낮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공시가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데요. 현재 이 정부는 이 공시가 제도를 연구해서 올 연말에 이 대대적인 공시가 제도 개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딴 논점으로 하고요. 이번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보면 서울도 굉장히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보면 17.3% 공시가를 내렸고요. 세종은 무려 30% 이상 공시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기와 인천도 20% 이상으로 공시가를 내렸습니다. 세종은 무려 30%가 내렸다는 거, 세종시에 뭐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만 이 세종시에서 그만큼 아파트 값이 많이 내렸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런데 공시가가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세부담과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바로 매년 발표하는 이 정부의 공시가격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번 공시가 조정으로 이 보유세는 전체적으로 20% 이상 낮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뭐 40%, 많게는 뭐 70%까지도 보유세가 내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일단 올해 보유세는 2020년 수준보다도 다소 낮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모두 이 과표인 공시가가 낮아지니까 둘 다 낮아질 텐데 그중에서도 특히 재산세보다는 종부세가 더욱더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가 이렇게 낮아지는 건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법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작년에 법을 바꾸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이 종부세 기본 공제를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렸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게 바로 이 공동명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공제가 6억 원에서 9억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부 공동명의라고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6+6해서 12억 원까지 공제되던 게 올해는 9+9억 원에서 18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제 폭까지 늘어났는데 여기에 이 공시 가격까지 20% 가까이 하향을 하면서 올해 보유세는 크게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그동안에 종부세를 냈던 이 강남 아파트의 경우에도요, 이 공시가 하락에다가 또 제도 개편까지 맞물려서 올해는 더 이상 종부세에서 탈출하는 그런 아파트들도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이게 서울에 두 채 가지고 계신 분들 작년까지 종부세에 대해서 이 중과세율을 적용을 했죠. 하지만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더 이상 중과도 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하락과 이런 제도 개편이 맞물려서 그야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생각보다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보유세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실제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마포 지역 아파트를 한번 보면요. 서울 마포 아현동의 비교적 신축의 대장 아파트 예를 들면 이게 85제곱미터를 예를 들면 이게 현재 시세가 한 16억 정도 되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한 11억 초반 정도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11억 초반이면 작년엔 종부세 냈죠. 그래서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종부세를 냈는데요. 올해는 이게 1세대 1주택자라 그래도 종부세 더 이상 없습니다. 왜 그렇죠? 12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마포구 대장 아파트, 아현동 대장 아파트는 더 이상 종부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파트의 경우에 작년에 재산세를 300만 원 약간 넘게 냈는데 340만 원 냈는데 올해는 270만 원 정도로 70만 원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이 85제곱미터의 한 신축 아파트 예를 들어보면요. 이게 시세가 한 35억 원 정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올해 공시가가 많이 조정이 되면서 올해 공시가격은 20억 원대 초반으로 그렇게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공시가가 20억 초반이면 종부세가 어쨌든 나오긴 나옵니다. 단독명의든 부부 공동명의든 무조건 나오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라고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보유세가 올해 772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지난해만 해도 이 아파트가 보유세를 1,372만 원 정도 냈는데 이게 무려 44%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독 명의로 이 공시가가 10억 원 후반대라고 하면 지난해 대비해서 무려 이런 보유세가 무려 70% 이상 되는 것도 70% 이상 주는 것도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라고 하면 이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은 아예 종부세에서 탈출하는 그런 경우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이나 아니면 대치동 음마 아파트 그리고 흑석동의 한강변 아파트들 경우에 공시가가 한 13억에서 한 18억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지난해까지는 부부 공동 명의라 해도 종부세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만 해도 부부 공동명의라 해도 6+6해서 12억 원까지만 공제를 해줬죠. 그런데 올해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9+9에서 18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공시가 13억에서 18억 원 되는 대치동 음마 그리고 흑석동 한강변 아파트들 그리고 잠실 아파트들은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공시가가 18억 원이라는 건 시세로는 한 27억 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이 부부 공동명의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강남의 찐 고가 아파트가 아니면 이제 대부분은 종부세가 해당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공시가가 20억 원대라 그러면 그러면 종부세를 어쨌든 내기는 내야 됩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이면 18억 원까지 공제가 되죠. 그래서 설사 종부세를 낸다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은 액수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무려 종부세가 70에서 80%까지도 그렇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3채 이상이면 올해도 종부세가 중과가 되긴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3채를 하더라도 이 종부세 중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이 종부세의 경우에는 60%로 가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건 이 공시가의 몇 %를 과연 이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초 자료로 삼을지 하는 건데요. 이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작년에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의 경우에는 이걸 60에서 45%로 낮췄고요. 종부세의 경우는 80에서 60%로 그렇게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이 45%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혹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민들도 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높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좀 최근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80을 60으로 낮췄는데 이번에 공시가를 너무 낮추다 보니까 이 종부세가 무려 70%까지 낮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좀 이게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좀 부작용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60이 아니라 80으로 좀 다시 올리는 방안도 아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종부세가 70%씩 주는 게 아무리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라 그래도 정치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고려하에서 이게 만약에 그런 고려하에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다시 올해 80%로 좀 올라가서 적용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80%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종부세의 이 기본공제 상향 그리고 이 공시가격 대폭 하향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종부세 부담은 예년보다는 훨씬 낮아진 것은 변함없는 사실일 겁니다. 아무리 80%를 적용한다 그래도 이게 종부세는 2020년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그렇게 정부가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시가는 이게 비단 이 부동산의 보유세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부동산 정책으로 이 공시가를 높이면서 미 문재인 정부조차 고민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값을 잡으려고 이 공시가를 올리게 되면 이게 뭐 건보료라든지 아니면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근로, 자녀, 장려금 같은 여러 가지 복지제도에 어떻게 보면 이 허들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공시가를 낮췄다는 얘기는 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낮춘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 그리고 수혜 대상을 넓힌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좋은 소식이죠. 우선 이 지역가입자들 건강보험료도 이번 공시가 하락에 따라서 건보료 부담도 낮아지게 됩니다. 뭐 직장인들이야 이 재산이 건보료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이 지역가입자들은 재산이 건보료에 그대로 반영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 공시가를 20% 가까이 낮추게 되면서 내년에 건보료가 무려 월 평균 3.9% 낮아지는 것으로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액수로는 월 3,839원 정도라고 합니다. 4,000원 정도 되는 건데요. 뭐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은 이게 근로자녀 장려금이라는 게 있죠. 이게 기준이 되려 그러면 이게 재산가액이 있습니다. 이게 2억 4천만 원일 텐데요. 이게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서 뭐 아슬아슬한 차이로 이 제도를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번에 공시가를 이렇게 낮추면서 이 수혜 대상 그만큼 넓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자격 같은 거 따질 때도 이 주택 가격이 직접 반영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이 공시가를 낮춘 것은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반가운 소식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번 이 공동주택 가격의 이 역대급 하향은 과연 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동산 시장에는 분명히 훈풍이 불명합니다. 오늘 따뜻한 날씨처럼 분명히 따뜻한 봄바람이 분명합니다. 당장 이게 보유세 부담이 경감이 되면서 이 집주인들이 급하게 내놓는 매물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조치만으로 이 미래의 부동산 시장을 좀 예측하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아직 이 금리 상승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공시가격을 20% 낮춘 문제만으로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확 반전하는 것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자, 지금 보면 역전세난 있죠. 그리고 이 빠른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글로벌 금융 불안 같은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전세보증금이 너무너무 빨리 떨어져서요. 집주인들이 좀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정부도 아마 그런 계산을 하고 이렇게 이 공시가격을 역대급으로 내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록 이렇게 공시가격을 많이 낮춰도 이게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한 그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다라고 정부도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늘 밤입니다. 23일 밤 자정부터 열람 가능하고요. 다음 달 11일까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이의 신청도 받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의 신청을 거쳐서 바로 다음 달 28일에 이 공시가격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바로 오는 6월 1일 딱 하루 기준으로 그날 뭐 땅이라든지 집을 가진 분들에게 바로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각종 보유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정되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각종 이 사회복지제도의 자격 기준도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정부가 막 발표한 2023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